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의 전직 스튜디어스예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기내 근무를 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처음엔 지상근무로 돌려서 일을 계속할까도 생각했지만 몇 번의 유산 경험이 있던 터라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려니 솔직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었기에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몰랐네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에요. 저는 그중 첫째고요. 첫째 딸은 살림 미천으로 쓴다는 말처럼 저는 일찍부터 바쁜 엄마를 대신해 살림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벌이를 하며 자랐어요. 아무래도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되다 보니 저라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입 준비를 할 때도 이름 있는 학교보다는 졸업 후 취업이 빠른 학교와 학과를 선택했죠. 얼른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항공운항과에 진학했어요. 덕분에 졸업 후 친구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승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나고 기쁘더라고요. 멋진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누비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입사 첫날부터 그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인 노동 강도도 세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겉만 번지르르 했지 막노동도 이런 막노동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보람도 있었거든요. 일생 동안 고생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첫 해외여행에 나선 가족을 승객으로 모시기도 하고 운항 중 발생한 응급환자를 지상의료진에게 무사히 인계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내 돈 주고는 가볼 엄두도 못 내던 곳들도 가볼 수 있었고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라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당시 남편은 취직시험에 합격한 뒤 입사 전까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던 참이었어요. 긴 여행에 지치지 말라고 튜브 고추장을 파우치에 담아 선물했는데 남편은 그게 고마웠는지 제가 투숙하고 있던 현지 호텔로 찾아왔더라고요. 사실 남편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던 터라 연락처를 달라는 남편의 부탁에 선뜻 번호를 주기는 했죠. 2년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찾아왔더라고요.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기는 했지만 어차피 그날은 스케줄이 없는 날이라서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낯선 도시에서 보낸 하루짜리 데이트는 무척 달콤했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보며 마셨던 커피는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이요. 그날 이후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사느라 서로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1년 뒤 운명처럼 다시 만났지 뭐예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그날 저는 동료를 대신해 소개팅 대타를 나가게 되었는데 글쎄 남편이 제 상대남으로 나와 있지 뭐예요. 알고 보니 남편도 대타로 나왔더라고요. 그는 저를 보자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여행 중에 제 전화번호를 적어둔 다이어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되니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던 모양이라며 엄청 좋아했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남편한테 연락이 없어서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먼저 전화를 걸어볼까도 했지만 혹시라도 이미 날 잊은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만나고 보니 1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들뜨고 설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골목길도 떠오르고 그날 공기의 냄새와 거리의 풍경이 떠올라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서울이 아닌 1년 전 암스테르담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기분에 취해 우리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연인처럼 그간의 일상을 물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어요. 그저 하루짜리 데이트를 한 사이임에도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연인처럼 우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날의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이상 밀당을 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모든 연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날 때마다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생각에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했어요. 제가 해외 스케줄이 많아서 자주 만나기 힘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애틋한 감정은 더없이 컸어요. 그래서 늘 연애 초기 단계처럼 달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회사를 그만둔다고? 자기야,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벌써 그만두겠다는 거야. 자기 이제 겨우 대리 달았어. 대리 경력으론 아직도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차리려고 대학 후배들 데리고 시작해볼까 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취직하지 뭐.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응?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3년차가 제일 무섭다고요. 이제 막 일을 알아가는 때라 겁도 없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사고치기 쉬운 연차거든요. 남편은 그 3년 차에 창업을 하겠다며 나섰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인맥을 튼 업체도 많고 회사에서도 늘 이 일을 도맡아 해왔던 탓에 자신도 있다면서요. 솔직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장 자리보단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말단 대리가 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모처럼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선 사람을 시작도 하기 전에 뜯어 말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남편 말처럼 아직 젊으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니깎게 사업은 무슨 사업? 그러다 망하면 그땐 어쩌려고? 너 장가도 가야 할 거 아니야? 사업하다 망하면 무슨 수로 장가는 갈 건데? 나 망신 주려고 이러니? 세상에 백수사위 좋다고 받아줄 처가가 어딨어? 쉰소리 그만하고 다니던 회사나 열심히 다녀. 그 일로 남편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줄 줄 알았던 부모에게 받은 상처라 더욱 아팠죠. 하지만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 시작 단계에선 예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요. 그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께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닥달을 하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남편네 회사에서 기획한 제품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죠. 자기야,
지금 상황에 이런 얘기 꺼내기 좀 뭐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결혼 언제 하냐고 닥달하셔. 힘든 거 알지만 그 문제도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어렵게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야 지금이라도 당장 하고 싶지. 근데 지금 내 형편엔 전셋집은 고사하고 내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동안 말 못 꺼내고 있었어. 이런 나랑 결혼해 줄래? 남편은 수줍게 청혼을 하더군요. 비록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봐왔던 이 남자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반대를 하셨죠. 자가 아파트는 꿈도 안 꾸지만 그래도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을 차린다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러게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그랬으면 전세 대출 정도는 쉽게 받았을 거 아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쥐똥만한 회사 사장이 뭔 대수라고. 넌 꼭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니? 그동안 너 좋다고 따라다닌 남자가 한둘이었니? 다들 대기업에 변호사에 남주기 아까운 사람들 다 차고 고작 그런 남자한테 가려고 그랬어? 엄마는 딸 자식만큼은 돈 걱정 안 하고 편히 살길 바랬는데 지발로 고생길로 들어간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아빠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는 눈길 한번 안 준 채 표정을 굳히고 계셨죠. 하지만 아빠는 남편과 몇 마디 나눠보시고는 마음에 드셨는지 선뜻 내 사위라는 호칭으로 남편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 도전을 해야 성공도 하는 법이지. 젊은 사람이 그런 패기도 없으면 안 돼. 기왕 시작한 일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어봐. 내 비록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전적으로 우리 사위 응원하겠네. 아빠의 이런 반응에 엄마는 내심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어차피 사위로 받아들이게 된 거 안 좋은 소리 해봤자 딸한테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저희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고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어요. 그리고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몸이 이렇게 비리비리해서 살림은 하겠어? 스튜어디스라고 헛바람만 들어서 남편 등골 빼먹으려 들은 건 아닌가 몰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게 막말을 퍼부어 대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도 맞장구를 치셨죠. 그러게요. 우리 도련님이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원래 얼굴값들을 하잖아요. 그래, 어찌됐건 결혼을 한다니 반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쪽에서 니들 결혼에 10원 한 장 보탤 생각이 없어. 저 녀석이 지멋대로 회사도 때려치우고 나왔는데 결혼은 지 손으로 할 각오는 되어 있겠지. 안 그러니? 대기업 다니는 네 형 반만 닮아봐라.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분수를 알아야지. 사업은 얼어 죽을. 남편은 말끝마다 가시가 돋쳐있는 어머님 말에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리곤 걱정 마시라고 소리를 치곤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손이 그날따라 너무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잘 살자. 보란듯이 잘 살아서 어머님이 후회하시도록 말이야. 난 자기 믿어. 그러니까 기운 내. 남편은 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월급과 남편이 가져다주는 약간의 생활비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2년을 넘어가면서 고비가 왔어요. 제가 2년 사이 2번이나 자연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다독여주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은 가시질 않았죠.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들어서면서 3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만큼은 아이를 지키려 임신 초기부터 몸을 많이 사렸어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기에 바쁜 회사 일 중에도 저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었죠. 하지만 잦은 비행 스케줄로 피로도가 높아서 점점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여보, 이참에 일 그만두는 게 어때? 당신 커리어에 흠을 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난 당신이 더 중요해. 물론 우리 아이도 중요하고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으니까 돈 걱정 말고 쉬면서 몸부터 추스르자. 난 자기 어떻게 되면 못 살아. 내 인생엔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뜻대로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잘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남편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너까지 놀고 먹을 생각을 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래서 내가 널 며느리 삼기 싫었던 거야. 내 자식 등골 빼먹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참에 합가하자. 당장 오피스텔 빼고 집으로 들어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합가라니요. 어머님의 황당한 요구에 저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장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합가라뇨. 제가 어머니 속셈 모를까봐 그러세요? 이 사람 데려다가 부려먹을 심산인 거잖아요. 왜요? 형수님이 어머니랑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 데려가려는 거냐고요? 저요, 이 사람 어머님이랑 한 집에 안 둬요.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도 가슴에 못 박는 분인데 며느리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이 지금껏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주인을 지키려 이빨을 세우는 진돗개 같지 뭐예요. 어찌나 듬직하던지.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내심 걱정을 했는데 웬일인지 과일이며 임산부한테 좋다는 영양제까지 바리바리 사오셨더라고요.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지? 그간 일은 마음에 담지 말아라. 내가 어디 네가 미워서 그랬겠니? 너한테 잘해주면 큰 며느리가 샘낼까봐 그래서 그랬던 거다. 걔가 워낙 셈이 많아서 말이야. 워낙 인물도 빠지고 욕심도 많아서 너랑 비교당하면 혹여 널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변변치 않은 내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난 처음부터 네가 딸처럼 살갑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아들만 둘 낳아 키우다 보니 딸 자식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 그래서 큰 며느리도 데리고 살았던 거고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니 정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 이참에 들어와 살지 않겠니? 둘째 며느리랑도 엄마랑 딸처럼 살아보고 싶구나. 솔직히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다정하게 부탁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살짝 미안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오늘 업체랑 계약서 작성할 일이 있어서 인감도장 가지러 잠깐 들렀다며 올라갈 때 마트에 들렀다 갈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님이 와 계신 걸 알면 또 큰 소리 날까 봐서요. 그래서 제가 도장을 들고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어머님만 집에 두고 남편한테 도장을 전해주러 갔다 왔는데 글쎄 화장실 안에서 어머님 통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지 아들 있는데 집에서 담배 폈다고 큰 며느리가 어찌나 지랄을 하던지 대판 싸우곤 분가하게 떠더라고. 미쳤어? 이 나이에 살림을 하게? 며느리가 둘인데 큰애가 나가면 둘째 데려다 부려먹어야지. 애가 인물이 반반해서 일이나 할까 싶었는데 손이 야물딱져. 스튜어디스라 방실방실 웃으면서 비위도 잘 맞추고 이걸 잘 구슬려서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둘째 아들놈이 하도 지랄을 해서 며느리 구워 삶으러 왔지 뭐. 얼추 넘어온 것 같아.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쇼 좀 하면 수일 내로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손 찾는 게 쉽나? 이 정도 공은 들여야지. 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이래서 그런 말을 하는가 봐요. 고작 꽁으로 부릴 일손 구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며 눈물 짤 생각을 하다니 최악이었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어머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활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글쎄 어머님 뒤로 뿌연 연기가 화장실 가득 퍼져 있지 뭐예요. 어머님, 화장실에서 담배 피셨어요? 어머, 너 벌써 들어왔니? 너 오기 전에 냄새 빼놓으려고 했는데 벌써 들어왔어? 아니, 내가 피려고 핀 게 아니라 속이 너무 답답해서 소화시키려고 그런 거야. 내가 모임 나갔다가 점심 먹고 식구땡을 못해서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그때였어요. 남편이 과일 봉지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들어왔죠. 남편은 화장실에 가득한 담배 연기를 보고는 버럭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담배 때문에 형수랑 싸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우리 집까지 와서 담배 냄새를 풍기세요? 이 사람 임신 중이에요. 2번이나 유산한 끝에 겨우 가진 아이라고요.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판에 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담배를 피워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은 단 한순간도 함께 못 사니까 합가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 무사히 출산할 때까지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 집에는 얼씬도 못하고 계시죠.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편하게 태교를 하고 있답니다. 참,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와요. 우리 아이가 복덩이인지 남편 회사도 일이 잘 풀려서 매출도 늘었고 이제는 직원 월급 걱정할 일 없는 정도까지는 올라섰어요. 덕분에 남편도 한시름 놓게 되었죠. 3년이란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한 덕분에 희망도 품고 살게 됐어요. 앞으론 우리 부부 앞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는 행복한 예비맘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